안녕하세요. 빌딩미남 윤광규입니다. 오늘은 매매 사례 중에서 특별한 케이스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빌딩을 매입을 하실 때 현금에다가 30%가 됐든 50%가 됐든 일정 비율의 대출을 가지고 매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전액 현금으로 빌딩을 매입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건물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 건물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건물은 반포동 50-5번지 건물입니다. 위치는 3호 가든 사거리에서 교대역 사이 중간 이면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상권 중 하나인데요. 각자 좋은 상권에 대한 정의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상권이라는 건 불황에도 강한 상권을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공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상권은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포함한 한 10,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속터미널에서 넘어와가지고 이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상권을 소비하는 이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하는 상권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층부에는 카페라든지 음식점, 그리고 상층부에는 주로 학원들이 많이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토지 면적 150평, 연면적 645평,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 건물이고요. 1991년 4월에 준공됐습니다. 매매가는 180억, 평당 1억 2천만 원 수준 되고요. 2024년 10월 17일에 계약을 하셨고 2024년 11월 8일에 소유권 이전을 하셨습니다. 이 건물이 원래 200억에서 계속 진행이 됐었던 건물인데요. 그런데 잔금 기간도 짧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이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폭으로 조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대출 받으라고 하고 잔금 기간을 길게 한 다음에 더 높은 금액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세 문제라든지 사업 자금이 필요하든지 아니면은 사고 싶은 건물이 있다든지 혹은 이미 계약금을 보냈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이외에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금이 긴 거보다 짧은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면 그 매수인이 대출을 못 받고 잔금을 못 치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깔끔하게 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분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잔금이 짧고 전액 현금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가격 조정에 대해서 더 열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해당 사례로 돌아와서 그러면 매수인이 이 건물을 전액 현금으로 주고 살 만큼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일단 이 건물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건물이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코너에 있다 보니까 가시성도 훌륭했던 건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층이 만실이었고요. 네 번째는 법정 용적률 대비해서 한 37% 정도 초과 이득을 본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의 특성이나 입지적인 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했던 건물이었는데요.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층 만실이었다고는 했지만 수익률이 2% 초반대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명도라도 되어야 되는데 이 건물은 명도도 되지 않았어요. 인수 조건으로 진행이 됐었던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건물이에요. 그런데 매입하신 분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던 건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임대 내역을 보니까 평당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받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시세를 조사해보니까 평당 7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매입을 하시고 천천히 하나씩 명도를 시키면서 임대료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보니까 해운회사에서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직접 사용하실 것 같지는 않고 방금 말씀드린 전략을 토대로 엑시트 전략을 구성하시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요. 현금이라는 무기를 잘 활용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삼성동 114-29번지고요. 위치는 선정능력에서 300m, 도보 4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 건물입니다. 주변 상권을 보시면 주변에 선정능이 있다 보니까 조용한 분위기의 상권이고 그러다 보니 일반 근생보다는 사무실이라든지 사옥 수요가 높은 상권입니다. 개요를 보시면요.
토지 면적 67평, 연면적 202평,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이고요. 2024년 3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05억 원, 평당 1억 5,500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었고요. 25년 1월 24일에 계약이 되었고 25년 2월 5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보다 잔금이 더 빨랐던 케이스입니다. 건물의 외관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가별로 부르는 명칭이 상이한데 단파론이라고도 하고 갈리나라고도 하더라고요. 이태리에서 수입한 자재를 사용한 건물이라고 해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가 뭐였냐면 일단은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대로변에서도 보였을 정도로 가시성이 좋았던 건물입니다. 게다가 북쪽 도로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건물 맨 끝층만 살짝 일조권을 받고 거의 반듯하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요즘 또 뷰가 중요하잖아요. 4층에서 6층까지 선정릉 뷰가 있었고요. 법정 주차가 5대인데 실제로는 8대, 즉 자주식으로 8대가 가능하다 보니까 사옥으로는 굉장히 최적화된 건물이었습니다. 시세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 건물이 신축 부지로 평당 1억 3,700만 원 수준으로 매각이 됐는데 신축 건물이 평당 1억 5,600만 원 수준이었다 보니까 싸게 사신 거죠. 이제 원래는 130억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선정릉이라든지 삼성중앙이라든지 공실이 조금 많아요. 임차가 요즘 잘 안 되는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 분도 처음에는 이제 임차로 맞추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잘 안 맞춰졌었고 임대료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임대랑 사실 매매랑 계속 병행을 하셨고요. 결국에는 130억에서 110억까지도 가격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매수인 분께서 아무래도 잔금 조건이 우수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가격이 조정되어서 105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수인분은 매출 1,000억 이상의 중견기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계란이나 디저트 제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아무래도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매입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역삼동 739-6번지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곳에서 매입을 했는데요. 위치부터 보시면요.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테헤란로 상업지 바로 이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논현로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계열을 보시면요. 토지 면적 182평, 연면적 703평,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이고요. 건폐율 용적률 꽉 채웠고 2021년 11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2024년 10월 24일에 계약을 했고요. 2025년 1월 24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인수 조건이 아니라 이제 명도 조건으로 진행을 했었다 보니까 다소 기간은 좀 걸렸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매매가는 340억 원, 평당 1억 8,600만 원 수준으로 거래가 됐고요.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가를 제외하면 평당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굉장히 오래 풀려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전 정도쯤에는 한 420억 정도로 광고에 풀려 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 370억 정도까지 진행이 되다가 아무래도 전액 현금 조건으로 진행이 됐다 보니까 큰 폭이 조정되었고 최종적으로 340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명도가 다 되었고 직접 사옥으로 사용 중이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이 거래 사례를 봤을 때는 340억이라는 볼륨 자체가 사실 이면치고는 좀 무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무래도 이면에 있는 건물이 볼륨이 크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도 입지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신축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깔끔한 컨디션의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전액 현금이니까 이자 비용 부담도 없고 직접 사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한다면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사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매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최근에는 이제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게 나오는 신축 부지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입을 하고 아예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성된 건물을 매입 원가 혹은 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게다가 요즘에는 신규 임대 법인에 대해서 대출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용하시는 목적의 법인이라면 재무제표도 이미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탄탄하겠죠. 그러다 보니 대출 조건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일반적인 거래 방식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출을 끼고 매입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참고할 만한 내용일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금으로 다 매입을 하시든 대출을 끼고 매입을 하시든 건물을 매입하는 행위 자체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건물의 뭐 입지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특성이 뭐 달라진다든지 그런 거든 변하는 것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번 사례들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데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는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